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를 잡았어요. 가제를 하나를 뭐로 잡았냐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천법. 흔히 부자 되기 그러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돈을 버는 걸 우리는 소득이라고 하죠.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고요. 자본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근로소득은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쵸?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페이를 받는 거,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죠. 자본소득은 말 그대로죠. 자본이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뭐냐면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타인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게 바로 사업소득이다. 오늘 얘기할 건 바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좀 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먼저 좀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데 A라는 가정이 있고 B라는 가정이 있고 C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가정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 밖에 없어요. 근로소득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B 가정은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게 70%, 사업소득이 20%, 돈이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이 10%입니다. 그리고 C 가정을 보면 사람이 버는 건 30%밖에 안 되고요. 사업소득이 30%가 또 있고 돈이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A, B, C 가정 3개의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가정이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같은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동소득밖에 없는 거, 사람이 꼭 돈을 벌어야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저는 그 집은 비상사태라고 봐요. 조금 거칠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비상사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100% 돈을 버는 집은 아픈 거로부터 되게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가정은 보험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는 건 비슷한데 또 나가는 비용이 또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70%, 20%, 10% 저쪽은 약간 호전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30%를 벌고 사업이 30%를 벌고 돈이 40%를 버는 거, 저기는 정말 이상적인 상태죠. 정말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 이상적인 상태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끔 좀 어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나머지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고, 가끔 재테크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사람이 버는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의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야 그 가정은 안정적인 상태이다 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로소득은 대부분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죠? 이거 좀 더 편안한 이야기를 바꿔서 제가 정의를 한번 다시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내가 대신해준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음식 엄청 많이 하죠? 네, 그 음식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하는 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사업을 하는 거죠. 반찬 가게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재테크 누구나 필요로 하죠. 누구나 잘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찬 가게 사업과 그리고 이런 재테크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반찬 가게 사업은 필요로 하지만 어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재테크 사업은 필요로 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반찬 가게의 수요보다 재테크의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한번 챕터를 마련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뵈면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엄청 많이 느끼세요. 요즘에 참 골목 식당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그 냉면집 보니까 엄청 냉면 장인이신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음식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고 입소문이 안 돼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굉장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직접 하긴 또 어려워하세요. 그러니 누군가 필요로 하고 직접 하기 어려워하는 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광고 대행사나 광고 마케팅 해주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업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내가 대신 해준다. 그 일이 바로 저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의 순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나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생략되어 있냐면 나는 무언가 기회비용을 제공하면서까지도 정말 간절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나? 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맞아. 나는 정말 기회비용을 들이더라도 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거에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지? 근데 세 번째에서 다 막히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 나는 돈을 벌고 싶어 하나? 라는 질문에 진정으로 오케이 한 게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대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걸 배워서 해볼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시작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공부하고 배워서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제를 살고 공부하면 다른 세상을 산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공부하고 배워서 하시면 돼요. 뭘 배우면 될까? 뭘 공부하면 될까?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은 찾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답이 찾아질 때까지 고민할 거잖아요. 단 되기 이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그렇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라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영상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놨냐면 나중에 제 유튜브 실시간 할 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10분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다 라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왜 그 확신을 했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봐주실 때까지 이 유튜브를 계속 할 거거든요. 계속 할 건데 어떻게 그게 안 되겠냐 이거예요. 빠르기에 문제가 있지 무조건 되는 겁니다. 2년 전에 저는 10분도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8배가 상승을 했어요. 사업에 있어서 8배가 상승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게 없다고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되지? 뭘 공부하면 되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방법은 찾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은 만약에 모든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 상상하기로는 또 어떤 재테크 관련된 거 또는 재테크 강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다 망하면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저는 중고차 딜러 할 겁니다. 네, 좀 생뚱맞죠? 웬 갑자기 중고차 딜러?
재테크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웬 중고차 딜러?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망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제가 하고 있던 게 뭔가 다 문제가 생겨서 뭐 실력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거라고 치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 하면은 정말 왕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고차 하나도 모릅니다. 차도 하나도 몰라요. 저는 엔진오일도 제때 안 갈고요. 뭐 미션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진짜 잘 몰라요. 뭐 서스펜스, 아직도 휀다, 우리 차 사고 나면 휀다가 나갔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휀다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저는 중고차 딜러에서 연봉 1억 될 자신이 있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이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돈으로 받는 게 사업이잖아요. 중고차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공통된 걱정거리가 뭘까요? 새 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차만 고르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차만 고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침수차인지 사고차인지 내가 덤탱이 쓰는 건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러 가면서도 약간 찜찜함이 있어요. 우리가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보통 뭐 1,000만 원짜리 자동차, 2,000만 원짜리 자동차 그런 거 사시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찜찜함을 안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중고차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거든요. 파는 사람은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차를 봐줄 수가 없어요. 보험도 마찬가지. 저희가 보험 판매 안 하고 보험 상담만 해드리잖아요. 보험을 판매하면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보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없어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제가 자동차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고를 때 이분들이 차에 결함이 있는 걸 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덤탱이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걸 제가 할 거고요. 그 역할을 저는 돈을 받고 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면, 오영일이랑 같이 가면 차를 믿을 만한 걸 고를 수 있어 라는 인식을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을 만들려면 첫 번째, 제가 능력이 있어야겠죠. 일단 그분들한테 없는 능력이 저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저는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식을 이제 일반화시키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럼 마케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를 할 수도 있고,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케팅 모르신다고요? 배우시면 되죠. 배울 수 있는 곳 엄청 많이 있어요.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성립이 된 거네요, 사업에. 이렇게 하면 한 번 갈 때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는다. 1,000만 원짜리 차를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데 10만 원 안 내실 것 같으세요? 안 내실 것 같죠? 여러분 옛날에 물 사서 드셨습니까? 다 사서 먹게 됐죠? 지금은 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중고차 사러 갈 때 뭔가 누군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비용을 주고 대동해서 제대로 중고차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온다? 그 세상 제가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전문적으로 보험 판매 없이 보험 상담만 하고 상담료만 받는 곳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없으실걸요? 상담료 받더라도 다 판매했을걸요? 근데 저희는 판매 안 하잖아요. 이렇게 없던 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된다면 전 중고차를 파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서비스를 판매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모든 사업이 다 안 됐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중고차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한 건당 뭐 한 10만 원씩 받으면서 막 열심히 다녀요. 그럼 한 달에 한 30건 가면은 월 300 되겠죠. 근데 엄청 많이 가봐야 한 50건 못 갈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신뢰를 쌓아놓고 저랑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복제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제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분은 저와 똑같은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제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죠. 아니면 제가 나중에 중고차 매매 상사를 차리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5년 열심히 잘했어요. 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요. 아, 오영일 그러면 믿을 만한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마케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중고차 매매상을 차리는 거예요. 저희 상사로 오세요. 저희 상사에 지금 이런 차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차가 없으면 저한테 예약 걸어주세요. 제가 그런 차를 발벗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런 매매상, 세상에 없는 그런 매매상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차를 마음 편하게 사가실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차종이 없으면 저는 그 차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놓겠죠. 그럼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실 게 아니라 제가 대신 다니는 거죠. 중고차 딜러가 매매 상사가 되면 그런 차 찾는 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상이 점점점 장사가 잘 되잖아요. 나중에는 간판만 걸어놔도 저는 빠져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다 굴러갈 겁니다. 차에 대해서 한 20년 공부하고요. 20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고차 딜러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젠틀하게 하시는 분 사실 별로 뵌 적 없으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죠. 차 한 대를 팔고 많이 남기는 것보다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팔겠다. 박리담회로 하는 거죠. 몸은 고되겠지만 중고차 딜러 상사를 하게 되면 그게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죠. 이게 돈을 쫓지 않고 사람과의 신뢰를 쫓는 거죠. 왜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라. 방금 말씀드린 게 전형적인 그런 거죠. 돈을 쫓아서 좀 어떻게 하면 마진 더 붙이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지? 이걸 쫓아가는 거죠. 그럼 돈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아르바이트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일단 이 사례는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 편집하시는 분입니다. 네,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제 영상 보시면 편집돼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안 하고 당연히 저희 편집자분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께 한 편을 할 때마다 10만 원을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실 때 그 편집의 총 작업의 내용을 보면 기획하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리시고요. 댓글 적으시는 거 이거는 듣고 적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댓글 적으시는 게 한 3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에 총 6시간 예를 들어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 그 중에서 기획이 반, 댓글이 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댓글을 3시간 걸리는 댓글을 3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원래 10만 원을 한 편을 편집을 해서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3만 원을 주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댓글을 위임을 했겠죠. 자기 친구 중에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알바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댓글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 노동 같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소득이 10만 원을 받았지만 소득이 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대신 이분은 뭘 얻었어요? 시간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같은 시간에 2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3만 원, 3만 원을 댓글 알바한테 주시겠죠. 위임을 했으니 그러면 소득은 총 14만 원이 된 거죠. 소득이 늘었네요. 같은 시간 똑같이 이분은 1시간을 일을 하는데 소득이 14만 원으로 늘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간단한 것들은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서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득을 늘려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댓글 알바 이거 편집 작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창의적인 분이 우리 편집을 도와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할 때는 프리랜서였죠. 개인 프리랜서였는데 이렇게 위임을 하는 순간 이분은 사업의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시스템화 시킬 수 있으면 그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을 한다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편집자님께서도 정말 돈을 따라가서 일을 하지 않으셨고요. 이분께서도 정말 돈이 따라오게 일을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편집자분이 편집해준 퀄리티를 보잖아요. 정말 이거는 저도 편집을 해봐서 아는데 단순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편집 알바 비용 얼마 받으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희 편집자분께서는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께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해드리기로 했냐면 저희 유튜브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광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분께 수입으로 나누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집 알바 비용 드리는 건 똑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 수입 들어오는 건 똑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사업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돈 벌려고 해서 계산적으로 가면 정말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돈 계산적으로 하는 거 되게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돈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오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한 번에 빨리 성공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이거죠.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꾸준히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로 사업 시작한 거 있는 거 아실까요? 새로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캐시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단순하게 게임을 하면서 뭐 경제에 대한 개념만 좀 사고를 확장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부자가 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무언가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가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힘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는 거랑은 또 엄청나게 영향력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은 아마 이런 것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건전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마 세상에 이런 모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건전하고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임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저도 이 캐시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임을 만든 거거든요. 이 영상 하단에다가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 신청서 폼 올려놓을 테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착순으로 먼저 모시게 되고 이 게임 같이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재미있고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같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